갑자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찾아보는 지금 시점, 이미 경찰하고 통화 마친 상태 아닌가요? 핵심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성범죄 전문 이철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사 일정 미룰 수 있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해버린 경우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다시 전화하십시오. 저 혼자 대응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변호사하고 상담이라도 좀 받고 조사를 받고 싶은데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미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당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거부하는 수사관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만약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 없어지는데?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진술조사인데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가는 건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적어도 변호사하고 전화상담이라도 하고 조사를 받으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찰이 전화로 물어봐서 이미 그런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라고 말했는데 망한 걸까요?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에서 한 말은 나중에 충분히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경찰하고 첫 통화가 엄청 중요하다, 여기서 잘못 말하면 끝장이다, 이렇게 겁을 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첫 통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내뱉어버린 말 때문에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경찰과의 첫 통화는요, 공식적인 피의자 신문 절차가 아닙니다. 연락처가 자기들이 조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전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진술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그럼 제가 처음 전화했을 때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추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을 할지는 변호사가 있으시다면 변호사하고 상의하시면 되고요. 정 할 말이 없다? 처음 전화 받았을 때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이 부분은요, 경찰 연락을 잘 받기만 하셔도 수사를 받는 도중에 우편으로 집으로 통지가 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통화를 하실 때 제가 앞으로 모든 통지를 문자나 전화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수사를 전부 마쳤을 때 수사 결과 통지가 우편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 지정신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송달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옮겨둘 수 있고,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부터는 형사사법 포털 킥스를 이용해서 전자적 송달 통지 동의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글쎄요, 이게 경찰 수사 규칙에 요청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애매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직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령상 통보 대상이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 내가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통지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내 직업이 법령상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챗GPT한테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인한테 연락해도 되나요? 특히 고소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경우에 좀 연락을 해가지고 사건을 무마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가 들어간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수사는 계속됩니다. 만약에 내가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고소인한테 전화를 한다면 완전 을인 상황인 거잖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사과를 해버린다거나 혹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 억울함을 밝히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찾아간다? 그러면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면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가? 하고 의심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언컨대 전혀 아닙니다. 요즘은요, 초등학생들끼리 싸워도 변호사를 대동하는 세상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하고 통화를 마치셨든 두 번째 통화를 하시든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고소장의 존재 여부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상대방이 112에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고소장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은 꼭 확보해야 됩니다. 고소장에 적혀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딱 한 줄이 내 무혐의를 밝혀줄 수 있는 동아줄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라임 오졌고. 성범죄에서 유죄추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바라진 않을게요. 이철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